해부학 용어부터 우리가 1장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내용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가요? 관상면 또는 전두면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상면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수직적으로 몸이나 머리를 전후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후면은 말 그대로 앞뒤로 나누는 절단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앞과 뒤로 나누어서 절단을 했을 때 그 절단면을 우리가 관상면 또는 전두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상면, 여러분들 시상면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시상면은 우리 몸을 좌우로 나누는 절단면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 시상면과 비슷하지만 약간 절단하는 방향이 약간 달랐던 정중 시상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정중 시상면은 자, 말 그대로 자, 머리 이 신체를 좌우로 대칭으로 자르는 이 절단면을 우리가 정중자를 써서 정중시상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횡단면도 같이 있었죠? 횡단면. 자, 그래서 횡단면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머리나 몸을 상하로, 위아래로 나누는 절단면이다 해서 우리가 횡단면까지 이렇게 절단면, 어떻게 이 신체를 절단할 때 각각의 용어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절단면 내용 중요하니까 이거 꼭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신체나 몸, 머리 이러한 신체 부분을 나눠서 그 방향이나 위치를 어떻게 나눠서 사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어려운 내용은 전체적으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 후, 말 그대로 앞, 뒤 이렇게 몸의 앞쪽이나 뒤쪽을 전후라고 나눠서 보시면 되시고 영어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anterior 또는 posterior 이렇게 영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용어들은. 자, 그 다음에 내측이나 외측 이것도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자, 그래서 몸의 정중면과 가까운 쪽을 우리가 내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의 정중면이면 이렇게 머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정중면은 딱 이 한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가운데 쪽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내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중면하고 멀어질수록 우리가 외측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위, 원위, 프록시말, 디스탈 해가지고 이 용어도 같이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말 그대로 구분을 하실 때는 부착된 지점을 중점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이 기준으로 뒀을 때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이겠죠, 이쪽. 이쪽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에서 멀어지는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착되어져 있는 머리와 목을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착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머리 쪽에서 멀어지는 쪽, 목에서 이 부분이 멀어지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원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디스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착된 지점에서 가까운 쪽이거나 몸통 쪽에 가까운 쪽 부착되어 있는 이 부분, 목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머리 쪽에 가깝게 부착되어 있는 쪽 이 부분을 근위, 프록시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원위는 이렇게 멀어질수록 부착되어 있는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외, 상하,
심천 이러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굴곡이라든지 신전, 외전, 내전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굴곡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었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몸을 접는 행위를 우리가 굴곡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신전이라는 거는 폈을 때 우리가 관절 그 부분을 몸을 폈을 때에 우리가 신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전과 내전을 보시면은 우리 몸을 멀리 떨어뜨릴 때 우리가 외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팔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이 몸쪽에 딱 붙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내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몸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벌리는 운동을 우리가 외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멀어지는 운동, 정중면에서 우리 신체 중앙에서 멀어질 때 외전, 그 다음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딱 붙일 때 팔을 기준으로 몸 쪽으로 이렇게 붙일 때 그때 내전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개요해서 이 뼈의 기능, 그 다음에 표면 구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내용들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면 구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별표 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뼈를 배우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두를 먼저 보시면은, 자, 우리가 두라고 해서 둥근 형태의 표면으로 관절면을 가지고 있는 돌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절면 하면은 하악골에서 바로 딱 생각나는 부위가 있죠? 바로 하악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악골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었죠. 자, 그림이 약간 조금 어설프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봐주신다면,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하악두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튀어나와 있는 두 바로 밑이 바로 경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두를 보시면 관절면을 가지고 있는 돌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은, 자, 이 머리에서 이 두 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 잘록하게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악골에서 우리가 봤었던 기억을 한번 되돌려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돌기. 자, 우리가 여러분들 돌기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축두골에서 여러분들 경상돌기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축두골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자, 이렇게 있었다면, 자, 앞쪽으로 관절돌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었던 경상돌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축두골에 대한 그림이 약간 좀 어설프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교과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아마 바로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돌기가 축두골에서 경상돌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고, 자, 보시면 뼈 표면에서 뚜렷하게 돌출되어 있는 융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융기 내용을 보시면은 뼈 표면에서 둥근 형태의 융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융기라고 했었던 내용, 우리 턱에서 약간 둥글둥글하게 튀어나와 있는 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턱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융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악골 그렸었던 이 부분에서 보신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부분. 자,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서양인 그 분들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윤기가 좀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많죠. 동양인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윤기가 대표적인 이 윤기의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윤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턱 끝쪽에서 하악골의 이 전방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윤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결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결절은 우리가 대나무 마디처럼 작고 둥근 형태의 튀어나온 돌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작고 둥근 형태로 튀어나온 돌기 어디에서 봤었나요? 자, 여러분들 상악골에서 상악결절 기억하실까요? 상악결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상악결절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에 둥근 형태로 튀어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둥근 형태로 튀어나온 돌기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상악결절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조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면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보셨나요? 자, 뼈 표면에서 거친, 크고 거친 면을 가진 부분을 우리가 조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악골에서 조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근육이 부착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교근이 붙었었던 교근조면.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 하악골의 내면에서 봤을 때 익돌근 조면도 있었습니다. 같은 부위 쪽으로 해가지고 이 각 쪽으로 하악 각 쪽으로 해서 자, 그래서 조면이 어떤 구조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각, 이 각은 우리가 설골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각, 대각 이렇게 각이라는 부분을 보셨는데 자, 소뿔 형태의 작은 융기다 해서 조그만하게 튀어나와 있든지 아니면 형태가 크면 대각이라고 해서 크게 튀어나와 있었던 설골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 우리가 선도 있었죠? 선은, 자, 직선형, 작은 형태의 능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하악골 내면에서 악설골근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악골의 내면에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봤었죠? 자, 악설골근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여기서 그래서 쭉 따라가 보시면 직선 형태로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자, 우리가 악설골근선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 형태의 작은 형태의 능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들 기억하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극. 우리가 극도 하악골에서 이극 했었죠. 자, 그래서 가시처럼 확연하게 돌출되어 있었던 윤기를 우리가 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극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절은, 그 다음에 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함몰 부위죠. 자, 그래서 함몰부에 처음에 가장 크게 함몰되어 있었던 절은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부분이 있었는데 움프 패인 부분을 우리가 절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악골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움푹 패어져 있는 이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하악절은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하악골의 하악절은. 그래서 근돌기와 하악두 사이에 이렇게 움푹 패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하악절은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와는 자, 뼈 표면에 위치한 얕은 함몰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와를 어디에서 봤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악골에서 내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설화선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가 있게 확연하게 보이는 거 이 부분이 우리가 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설화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가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가 또 어디에 있나요? 아카선화 여기가 약간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아카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얕은 함몰부다라고 해서 우리가 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시면 자, 뼈 표면에 있는 얕은 고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 하면은 생각나는 이 뼈 표면에 어느 부분이 있었나요? 이 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신다면
자, 상악골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었던 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나하구 기억하시나요? 아나하구. 자, 이 부분 아나하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하구라는 이 부분을 대표적인 구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를 따라서 아나하 구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갔었던 이 긴 튜브의 형태의 관이 있었죠. 자, 그게 바로 관, 캐널이라는 이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이 구, 아나하 구 안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관의 형태가 안에 숨어 있죠. 겉에서는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관까지 우리가 예전에 같이 상악골을 했을 때 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자, 공도 여러분들 공은 표면에서 많이 봤었던 구조였어요. 자, 그래서 이공이라든지 아니면 하악공 이렇게 하악골에서 봤었던 공의 대표적인 예가 이공과 하악공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창문 역할을 하는 구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틈새라고 해서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봤었나요? 이 열이라는 단어를. 자, 일단 설명을 한번 보시자면, 자, 뼈에 위치한 갈라진 형태의 좁은 틈, 약간 열려있는, 갈라져서 열려있는 듯한 그 틈을 우리가 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열 어디에서 봤었는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평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상한 와열이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열,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소익과 대익 이 사이에 열려있는 좁은 틈새, 이 부분이 바로 상한 와열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로는 뭐 여러 가지 신경이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평고를 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리뷰를 할 거니까 여기에선 열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라고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열에 대한 내용도 봤었고, 자, 그 다음에 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 개의 뼈로, 자, 이게 조금 특징이죠. 여러 개의 뼈로 둘러싸여져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에 대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비강, 여러분들 비강 기억하시죠? 비강. 자, 그래서 비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형태를 떠올리면 주변에 여러 뼈들이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보고 올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강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 비강이었어요. 이 안쪽 비어있는 공간. 자, 그리고 이 주변부로는 상악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비골, 위쪽으로 비골이 있죠. 비골이라든지 아니면 이 한가운데 우리가 서골이라는 뼈가 또 있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뼈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강이라고 얘기했었고, 영어로는 캐비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 특징은 바로 한 종류 뼛속에 들어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동에 대한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이 동,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상악동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악골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상악동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한 종류의 뼛속에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동이라고 구분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이 있었어요. 뼈의 표면 구조에서 볼 수 있었던 이 다양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면서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개골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책 페이지 실습책의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부터는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알짜배기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실습책의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두개골은 자, 보시면은 15종류의 뼈가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개수로는 23개의 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3개의 15종류는 이 설골을 포함한 이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설골 포함한 몇 종류,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두개골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시고, 자, 두개골을 나누자면 우리가 뇌를 둘러싸고 있었던 뇌두개골, 자, 그 다음에 안면을 형성했었던 안면두개골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각각의 종류들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뇌를 둘러싸고 있던 전두골이라든지 아니면 후두골, 저편골, 사골, 자, 이렇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뼈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전골, 축두골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두 개로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것도 같이 구분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면을 이루고 있었던 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한 개인지 아니면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두 개인지 이거를 나눠서 보시면 서골이라든지 아니면 하악골, 설골 이런 뼈들은 각각 하나씩 존재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눈 쪽에 있었던 누골, 자, 그 다음에 비골, 하비갑계, 상악골, 구개골, 관골 이러한 뼈들은 우리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뼈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면 두개골이 어떤 뼈들이 있었는지, 자, 그 다음에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두개골이 어떤 뼈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서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중요한 낱개머리뼈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요한 낱개머리뼈 중에서도 이 골구강을 형성하는 뼈들이 어떤 뼈들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골구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부분이었나요, 여러분들? 입 안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골구강에 대한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골구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 안쪽에 비어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골구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악골과 그 다음에 하악골,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구개골, 이 상악골 뒤쪽 목구멍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개골까지 이 세 뼈를 우리가 골구강을 형성하는 뼈다. 이 두개골 중에서도 낱개머리뼈 중에서도 골구강을 형성하는 뼈가 어떤 거였는지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 골구강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골구강이었었던 이 형성했었던 이 하악골, 상악골, 구개골 이 뼈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표시를 하시고 중요하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악골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악골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자, 외면과 내면을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중요했었어요. 자, 그래서 하악체와 하악지로 나눠서 보실 건데 먼저 하악체의 외면에서는 자, 이윤기라든지 이결절, 이공, 사선, 치조윤기, 치조궁, 절치화, 하악처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 형태들의 이 존재가 우리가 다 배웠었죠. 자, 그래서 각각의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그림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내면에 있는 이 구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면에 있었던 구조들 하악체에 여러분들 하악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 부분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악체가 이 부분이었죠. 이 앞쪽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앞쪽 부분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하악체라고 얘기했었고 가지처럼 위로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이 하악지였죠. 자, 그래서 자, 각각의 이 외면, 내면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하악체의 내면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극이라든지 이복근화, 그 다음에 악설 골근선, 설화선화, 그 다음에 악하선화 해서 이 내부에서 볼 수 있었던 내면에서 볼 수 있었던 이 다양한 구조들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악지에서 볼 수 있었던 구조들 외면과 내면을 구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교근조면이라든지 자, 여러분들 교근조면 다 어딘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돌기 어디였나요, 여러분들?
근돌기가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바깥쪽에서 봤을 때의 부분이었으니까 자, 바깥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진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근돌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절 돌기, 자, 그 다음에 하악절은 전부 다 어느 부분이 있는지 전부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하악제 내면에 있었던 구조들을 한번 보시면 하악공, 여러분들 하악공 어디에 있었나요? 자, 이 부분이 하악공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하악공. 자, 그 다음에 하악관, 하악공에서 연결되는 안쪽에 있는 관을 하악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악소설. 하악소설은 이 하악공에서 튀어나와 있는 이 혀의 모양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하악소설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악설골 신경구, 익돌근화, 그 다음에 익돌근 조면, 구삼각 전부 다 이 하악제 내면에 있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외면과 내면을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다음 중 하악제 외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뭐 구조를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중 하악제 내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줄을 아셔야 되세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하악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형태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악골에서 외면, 내면 구분해서 구조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하악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하악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출생 직후, 그 다음에 연령이 점점 증가할수록 특히 성인이 되었을 때는 각도가 굉장히 똑바로 거의 직각에 가깝게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직각에 가깝게 110도에서 120도까지 그렇게 쓰죠. 자, 그러다가 노인이 됐을 때 다시 각도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령에 따른 변화들, 각도, 특히 성인의 각도 몇 도였는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공과 하악공의 위치도 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은 자, 이공이 자, 하악 저쪽에서 이 하악저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악골의 바닥 쪽에 가깝게 위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유구치 쪽 특히 제1유구치 쪽 하방에 위치를 해줘. 자, 그 다음에 혼합치역이라든지 성인이 됐었을 때 조금씩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치아 하방에 있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2소구치 하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노인이 되면은 이 치조연이라고 하면은 이 치아 위쪽 치아와 가깝게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듯이 보이는 그러한 형태를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공의 위치가 이 치조연, 이 부분이 치조연이죠? 자, 이 부분이 치조연인데 이 부분에 가깝게 약간 올라간 듯한 이 치조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간 듯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실 이 이공이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성인이었을 때 충분했던 골의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와 같이 위로 살짝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원래는 성인에서는 좀 하방에 있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다가 거의 치조연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인에서도 보시면 이 이소구치, 이 부분이 이소구치죠? 이소구치 하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공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악공의 위치도 변하죠. 자, 그래서 이 교합편면 연장선보다 3mm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합평면이 어디였었나요, 여러분?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교합평면 이 부분이 쭉 이어져 있는 연장성산이라면
자, 지금 여기서 보셨던 유치열기라든지 혼합치열기, 이때에는 이 연장선보다 3mm 하방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연장성상에서, 자,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동기 때, 혼합치열기 때 연장성상에서 이 아래쪽, 이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겠네요. 3mm 아래니까. 자, 그런데 성인이 됐을 땐 이 연장선상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하악공이 교합평면 연장선상에 위치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상하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골에서는 우리가 중요했었던 내용들이, 자, 각각 가지고 있었던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하골을 크게 세 가지의 그 부분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했었는지. 자, 그래서 보시면 총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앞면이라든지 축두하면, 그 다음에 안화면, 비각면 해서 이렇게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사실 이 어떤 면들이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이 3가지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면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그 다음에 축두화면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안화면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여러분들 각각의 면의 위치를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시고, 그 면에서 우리가 관찰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화하공, 안화신경이 통과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안화하공도 있었고, 견치와 이상구, 뭐 비절은, 견치윤기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었던 앞면, 여러분들 예전에 수업했었던 내용들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당연히 그림을 같이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축두화면도 여러분들 어디였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축두화면 어딘지? 자, 이쪽 부분이 축두화면이었죠, 여러분들.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 축두화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관찰될 수 있었던 그 관찰 구조물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관골하능이라든지 아니면 후상치조공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상악결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축두화면에서도 어떤 것들이 존재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이 부분 관골하는, 그 다음에 상악결절, 이 부분이었죠. 상악결절, 그 다음에 후상치조공, 각각의 위치들 잘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화면은 여러분들 안구가 들어가는 그 안와의 바닥, 아래 바닥을 이루는 부분이었어요. 안화면. 자,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안화면에서도 우리가 안화하구에 대해서도 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안화관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안화하관은 이 중간에서 자, 2개의 관으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는 전상치조관, 그리고 중간 부위로 가는 중상치조관, 이 2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전상치조신경 지나갔었죠. 자, 그 다음에 중상치조신경 지나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구분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악골을 4개의 돌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돌기라든지, 그 다음에 관골돌기, 그 다음에 치조돌기, 구개돌기. 그래서 각각의 돌기, 어떤 것들이 존재했는지 구분하실 줄 아셔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 그 다음에 상악동까지 이 상악골에서 주요한 구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악골의 기능,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도 여러분들 같이 보셨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고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개골에 대한 내용에서 중요했었던 내용들은 우리가 구개골을 수평판과 수직판으로 나눴었죠. 자, 그래서 수평판과 수직판에서 관찰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것들을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평판에서는 자, 골 구개의 뒤쪽을 형성하는 부분이 바로 수평판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판 어디였었는지 기억하시죠? 자, 이 부분이 수평판이었죠.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솟아오른 이 부분이 수직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관찰될 수 있었던 돌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우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일단 수평판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수평판이 중요했던 이유가 골구개를 형성하는 데 관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골구개. 그래서 이 골구개가 어떤 뼈와 어떤 뼈가 만나서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골구개라는 건 말 그대로 딱딱한 입천장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 이루어진 입천장. 이 구개가 우리가 입천장이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골로 이루어진 구개. 이 부분을 어떤 뼈와 어떤 뼈가 만나서 형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했죠. 그래서 상악골의 구개돌기, 자, 그 다음에 구개골의 수평판이 만나서 이 골구개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수평판에서 중요한 구멍이 있었죠. 대구개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개신경이 통과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대구개공 같이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직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했던 세 개의 돌개, 이 중요했었죠. 돌기, 어떤 건 돌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추체돌기라든지 아니면 안화돌기, 저평골돌기 해서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면 안화돌기가 자,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D 영상으로 같이 안화의 이 밑바닥을 형성하는데 일부분 관여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안화돌기, 자, 그 다음에 저평골돌기, 저평골과 만나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돌기가 하나 더 있죠. 자, 추체돌기 있습니다. 추체돌기. 자, 그래서 추체돌기까지 이 세 가지의 돌기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세요. 세 개의 돌기를. 자, 그 다음에 수직판에서 중요했던 구멍이 하나 있었죠. 소구개 신경이 통과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직판에서 볼 수 있었던 세 개의 돌기, 그 다음에 구멍, 특히 구멍 중에서도 소구개공 중요하다고 표시 잘 해두시고요. 각각 구분하셔서 어떤 신경들이 통과하는지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